그 고등학교 과정부터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비고일은 의대를 가려면 SP가 뭔지 궁금해? SPT에서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집중, 너에게 선물하다. 뒤집는 순간, 우리의 1분 1초는 실전이 된다. 안녕하세요. 민석원 연구소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네, 오늘은 대입에 성공하려면 이런 중학교를 가라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다산에 효자학원을 오픈해서 이제 운영 중이에요. 그럼 다산 지역 어머니들과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산 지역에 중학교들이 그렇게 공부를 학생들이 많이 심각하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되게 좋은 대안이 있어요. 어떤 대안이 있냐면, 서울 삼육중이라는 곳이 다산 지역에서 약 5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삼육중은 전국 단위로 아이들을 뽑는 학교이고요. 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의대 보내는 다산맘의 초중고 로드맵 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 자료 보시면서 서울 삼육중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서울 삼육중을 보내는 것이 현재 입시 상황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의대를 보내는 다산맘. 예, 제가 이제 그 다산맘에다가 다산 맹모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설명회 공지도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산을 다닌 지 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까 이제 두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동네가 정겹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다산 맹모 카페에 올라가서 가입을 해서 이제 엄마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산맘이 의대를 보내려면 어떻게 로드맵을 좀 짜면 좋을지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되나 하고 보시는 지금 어머니들, 지금 중학생 어머니들이거나 이미 다니고 있지만 저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마침 내가 지금 초등학생 엄마인데 중학교를 어디를 보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좀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러신 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요 타겟은 초등 그리고 중등 어머니들이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대입이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많은 설명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민성원 연구소 저희 엄마 학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입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패러다임으로는 입시를 준비하면 안 된다.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바뀌는지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8, 그러니까 현재 중3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고등학교 과정부터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치르는 수능이 2028 수능이에요. 그래서 2028 수능이고, 이 수능 자체가 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자, 국어도 공통이에요. 언매와 화작 이렇게 나뉘어서 선택을 했었는데 선택 안 해요. 공통이에요. 자, 수학도 예전엔 선택을 했었어요. 미적, 그 다음에 확통, 그 다음에 기하. 선택하지 않아요. 이제 공통입니다. 확통으로 통일. 자, 영어는 원래 공통이었고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탐구를 두 개를 골랐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쵸? 탐구를 두 개를 골랐어야 됐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아니면은 중학교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인지 요거 되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문과인지 이과인지 어떤 성향인지 궁금해요. 이제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을 치르니까요. 그쵸? 통합사회도 수능에서 보고요. 통합과학도 수능에서 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이과 성향이 강해도 통합사회를 보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문과 성향이 강해도 통합과학을 봅니다. 이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는 엄마만 아시면 되고요. 일단은 아이가 어떠한 선택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국사도 수능에서 보죠. 자, 그 다음에 내신 평가도 바뀌게 돼요. 이거 되게 대변혁인데, 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많은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자, 9등급제가 1등급이 4%였단 말이죠. 자, 4%의 1등급을 받는 거에서 10% 1등급으로 바뀌는 순간, 어머, 이제 룸이 좀 널널해졌네. 우리 아이 그러면은 올 1등급 이제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3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네,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 1등급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저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의대 보내는입니다.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 의대를 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최상위권이다. 그리고 아니면은 최상위권이 되어서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초등학생 어머니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 이러신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의대를 보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입시가 바뀌었다 그러고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이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올 1등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 요거는 희망회로. 요거는 목표를 해야 되는 거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좀 쉬워졌다고 해서 이미 내가 그렇다고 그 조건을 달성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올 1등급을 달성을 해야 되고요. 아이씨,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쉬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또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목표치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 1등급을 받는 남의 집 아이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남의 집 아이들이. 자, 그러면은 남의 집 아이들이 올 1등급을 많이 받아요. 그런 아이들이 옛날에는 올 1등급이 4%였을 땐 요만큼이었다가 10%올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이만큼이 생기게 된다면 요렇게 생기게 된다면 뭘로 변별을 할까요?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뽑아줘 한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뽑힐 만한 인재가 되어야 돼요. 그쵸? 내가 뽑힐 만한 인재가 되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평가자 입장에서 내가 뽑힐 만한 인재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그 기준에 대해서 그 크라이테리아를 잘 판단을 해보면서 이것이 체크가 됐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판단해보는 그런 그 전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올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원래는 이 풀이 요 정도였는데 볼륨이 이렇게 넓어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평가자는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당연히 수능이겠죠. 수능으로 다시 변별을 할 거예요. 그쵸? 수능으로 변별을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룸이 좀 생겼으면은 그것에 대한 변별은 어디서 할 것이다? 수능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놔야 된다. 요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제 그 내 뼈에 흐르도록 내 그 혈액에 흐르도록 수능과 내신을 계속 같이 해놔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공부 언제 한다고요? 수능 공부는 고등학교 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걸 어머니들이 빨리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수능 공부를 언제 한다? 자, 수능 공부는 중학교 때.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할 실력을 갖춰놓는 건 초등학교 때. 요게 이제 저희 민성원 연구소의 로직입니다. 효자학원의 커리큘럼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의대를 보내고 싶어. 지금 이거 의대를 보내고 싶은 엄마들의 로드맵입니다. 자, 그러면 고교 선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의대를 보내고 싶다면 여기 이제 밑줄을 빨리 어머니 마음속에 빨리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저희가 엄마 학교 목요일 날 총 14회 라이브 방송을 고교 선택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요약하자면 딱 한 줄이에요. 뭐냐면 반드시 내가 1등급,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를 몇백 명을 보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한다. 요게 이제 룰 넘버 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1등급을,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한다.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 학교를 갔을 때 있잖아요. 왜 네임드 학교들. 거길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로 1등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 전략.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중3 아이들에 대한 거예요. 중3 아이들. 현 중3 아이들. 내신 대비 전략.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예비 고1이에요. 이제 중3 아이들 오늘 이제 기말고사 끝난 또 제가 관리하는 중3 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잘했니? 그랬더니, 찢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중3 아이는, 얘는 이제 제가 그래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제 중3이 아니야. 너는 예비 고1이야. 이렇게 했더니, 헉! 이러더라고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준비할 수 있는 범위부터 준비해야 돼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요거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왜? 왜냐면 요거는 수능 과목이기도 하지만 내년에 내신 과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예비고1은 의대를 가려면 저 지금 되게 역순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비고1은 의대 가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전에 룰 넘버 1이 뭐였냐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기였어요. 자, 그럼 내신 1등급을 갈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쵸? 선택을 하고, 그럼 1학년 1학기 4월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쳐요. 근데 뭐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국사 같은 거, 갑자기 4등급이 떴어. 이 친구는 그러면 이제 내신으로 의대 가는 거는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정시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시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올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내년 기준입니다. 올 1등급을 받지 않는 순간 정시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는 게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 그쵸? 그러니까 예비 고1 지금 현 중3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플러스예요. or 아니고 and입니다. 알겠죠? or 아니고 and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가 아니라 하고입니다. 하고 요거 옛날에 어머니도 집합 배우셨죠? 합집합 아니고 요거 교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자, 수능 최저. 정말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양주 구리 지역에서 아이들 뭐 내신 정말 황홀한 내신을 받고도 의대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왜 못 갔냐 들어보면 이제 그 학원 설명회에서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수능 최저 못 맞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그 동네에서 학원을 12년간을 보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야 하면 이거 좀 너무, 내가 학원을 12년간을 보냈는데 못 맞춘다고 하면은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그쵸? 왜 우리 동네에서 못 맞춥니까?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이걸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하는 거다? 수능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거다? 빨리 밑줄 쳐 놓으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국어 공부. 자, 우리 아이가 초3이에요. 그럼 국어 공부 뭐 해야 돼요? 논술학원 보내야 돼요? 독해 공부 시켜야 돼요. 독해 공부 시켜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초3이에요. 사고력 학원 보내요? 아니면은 교과 과정으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향해서 쭉 나아가야 돼요. 네, 교과 과정 내에서 수능에 나오는 문제로 쭉 향해 나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은 수능 최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로드맵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수능 최저 못 맞춥니다. 이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놓고서는 못 맞춘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쵸? 저희는 효자학원은 수능을 위한 공부만 시킵니다. 초등학교 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어도 무슨 공부하면 되겠어요? 수능 최저를 위한, 요새 옛날에는 수능 영어가 쉬워가지고, 영어, 초등학교 때 조금만 해놓으면 1등급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6월 모의고사를 까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1등급이, 예전에는 1등급이 한 10% 나왔어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1.47%가 나왔어요. 4%도 아니고 1.47%가 나왔어요. 어머니들 영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산 지역에서도 원래는 영어 내신이 좀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들 내신 그 기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마음을 단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요런 흐름은 이렇게 역행할 수 없어요. 역행하지 말고 요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구나 하고 영어도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의고사 수능 스타일로 공부를 시키시면 돼요. 수능 스타일로. 알겠죠? 그래서 영어도 수능 스타일로 지금부터 시키면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문제 풀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열심히 준비를 시킨다. 어떻게? 자, 중학생은 통합사회 내용이 중학교 사회에 그대로 나왔었던 게 더 확장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나오는 사회를 열심히 해놔야 돼요? 안 해놔야 돼요? 당연히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사회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과학도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좀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다산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의 내신 사회랑 과학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대충 공부해도 어느 정도 이제 막 90점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회를 잘하나 보다, 내가 과학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더 심화해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왜냐면 우리 아이 수능 안 보나요?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의대를 보내고 싶다 한다면 수능에서부터 뭔가 그 실타래를 좀 풀어나가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내신 1등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수능의 방향성이 맞는 공부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 나가고 or 아니고 and입니다. and.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MMI까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중3이. 자, 그래서 내신 1등급 수능 최저 MMI가 되는 요 학생이 어디를 가는 거죠? 의대를 가는 겁니다. 됐죠? simple.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산맘의 의대 보내기 전략. 자, 그럼 초등에서는 뭘 해야 되죠?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보고 다시 처음부터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설명 순서. 고등에서는부터 시작해서 초등에서는으로 거꾸로 한번 간 다음에 다시 초등에서는에서 고등에서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맘이야. 내가 의대를 보내고 싶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내신은 1등급 받기. 올 1등급 받기입니다. and
공부를 놓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놓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작을 고3에 해요. 시작을 고3에 해요. 그래서 고3도 고3 지금쯤 합니다. 막 여름부터 해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는 딱 이 시점부터 엄마, 내가 이 점수로는 대학을 못 할 것 같아.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되겠어. 너무 늦었죠. 정시를 돌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려면 2학년 때, 1학년 때 돌렸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늦게 돌리는 거고 이러면 또 재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능 공부를 놓지 않기.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은 시작도 안 한다. 고3 때 시작한다. 그런 거 치고는 고등학교 내내 수능 공부를 놓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플레이어가 되면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MMI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MMI가 뭔가요? 이러면 또, 자, MMI는 뭐냐면, 의대의 면접이에요. 의대의 면접이고, 그래서 기초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요. 수학이라는 게 그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수학 능력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발전의 가능성을 보고요. 그러니까 애가 똑똑한지 보는 거예요. 이성적인지 합리적인지. 그리고 뭔가 논리 전개가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면접입니다. 전공에 대한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전공에 대한 적성이 있는지 등등 창의성 그리고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환자가 왔어요. 2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지금 캐파는 1명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 누구를 먼저 선택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들, 네, 그런 딜레마들을, 그럼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거를 수능을 치고 일주일 만에 MMI가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MMI 공부도 꾸준히 해놔야 된다. 고등학교 내내. 자, 그럼 고등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네임드, 그러니까 무슨 학교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1등급 왕관을 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보내야 된다. 됐죠? 그러면은 고등 선택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중등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중등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수능 공부를 시켜야 돼요. 중등에서는 수능 공부를 시켜서 고등에서 해놓는 수능 공부를 놓지 않기라는 거는 여기 요것도 어머니들 그 의대를 보내시려면 어머니들도 그 뭐랄까 행간을 읽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능 공부 놓지 않기라고 했어요. 시작하기가 아니라 놓지 않기라는 건 뭐죠? 그 전에 이미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잡고 있었던 거죠? 일단 중학교 때도 계속 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예요. 중등에서는 수능의 기초 체력을 기르기 요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1번 very important. 2번 자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내신 경험해보기 요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내신을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 대치동을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치동의 그런 학습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 전부 다 공부는 사람이라면 무릇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어디가 하면 학원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동네 아이들은. 그렇죠? 그리고 공부 그냥 내가 직업이 학생인데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요게 되게 중요하죠. 중학교 내신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따라서 중학교 때는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내신을 경험해보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산에서는
다산 관내에 있는 중학교 그 시험 문제들을 좀 보면 그렇게 경쟁적이고 도전 챌린징한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다산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서울 삼육중이. 그래서 서울 삼육중이 다산에서 5km 정도니까 어머니들 그냥 이렇게 라이드를 쭉 하시면은 금방 왔다 갔다 하실만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그 동네에서 많이 보내면은 뭐 본고 같은 게 운행을 하지 않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학교에 셔틀버스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뭐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뭐 셔틀을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다산에서 명문중학교 서울 삼육중을 준비를 해보시는 걸 저는 적극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를 통해서 대치의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대체의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또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내신을 경험해 보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MMI 기초 체력. 요거 아까 전에 이제 면접이라고 했는데, 삼육중 안에서 아이들과 이제 좀 똘똘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또 뭔가 좀 자율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MMI 기초 체력도 어느 정도 또 달성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서울 삼육중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초등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초등에서는 공부지능을 올립니다. 자, 공부지능. 어머니들, 이제 다산에 살고 계신 어머니들, 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으시면 지능 검사를 해보시기를 또 그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부 지능을 먼저 매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위크니스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그럼 그거를 올리면 돼요. 자, 올라가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능을 어떻게 올리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방송을 한 수십 번 했으니까 앞에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해력을 올려야 됩니다, 어머니들. 자, 논술학원을 가서 내 맘대로 읽고 내 맘대로 글쓰기 시키지 않아요. 이제 이것도 제가 지금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 뭐 실력만 올릴 수 있다면 마음 조금 상하고 그 다음에 실력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내 맘대로 읽고 내 맘대로 글 쓰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린이를 만들어 주세요. 독해력을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의 기초를 쌓아주세요. 자, 개념을 제대로 익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똑바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 요게 이제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산이 중요합니다. 애들 연산이 중요해요. 수학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제가 또 방금 전에 또 기가 막힌 사연을 들었는데 2-3 아니지. -3 플러스 2를 1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실수 안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연산을 공부를 계속 시켜야 돼요. 저는 중학생까지도 연산 공부를 계속 시킵니다. 자, 그래서 수학 기초를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학을 선행하기. 자, 그럼 수학 선행해야 되나요? 자, 어머니, 요거 제목 좀 보고 오실래요? 의대 보내고 싶은 다산맘의 로드맵입니다. 네, 당연히 수학 선행 시키셔야 되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보낼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즐겁게 살면서 우리 아이 뭐 취미 적성 살려주면서 하겠다고 하면은 선행 안 시켜도 돼요. 근데 내가 의사를 만들겠다 하면 당연히 수학 선행시키는 거예요. 네, 끝. 네. 자, 그러면 다산에서 5km인 명문중학교 서울 삼옥중 한번 준비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초등에서는 공부 지능을 올려야 되고요. 독해력 올리고 수학 기초를 쌓고 수학 선행을 시켜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무슨 공부를 한다? 수능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수능 국어 문제를 풀면 안 되나요? 돼요. 이렇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1학년 것부터 차근차근 풀려나가면서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이 나오는지
그리고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업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등에서 너무 나이브한 학교를 보내서 우리 아이가 잘하지도 않는 우리 아이가 내가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내신을 경험해 보는 게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아이가 그래서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내신을 경험해 보니 우리 아이가 왠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특목고를 보내도 될까요? 하면 그때는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자, 고등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올 내신 1등급 받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의대를 보내려면. 그래서 내가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 삼육중은 제가 왜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죠? 커리큘럼 자체가 수능 기초 체력 기르기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내신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하면서 아이의 그 학업 성취가 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산맘의 의대 보내기 전략 더 지켜볼게요. 자, 그러면 다산에서 5km 정도의 거리예요. 명문중학교 서울삼육중 준비를 해볼까요? 네. 아니, 제가 또 봤더니 학비가 무료예요. 학비가 무료.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그쵸? 학비가 무료래요. 무조건 가야죠, 어머니들. 그쵸? 자, 현재 삼육중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준비해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글쎄요 썼는데 제가 말로는 아니요라고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보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우리 아이 내신 1등급, 올 1등급 받는 학교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선 14회 방송을 했으니까 요거 그 14회 방송을 쭉 보시면 정말 그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여서 민서원 연구소 그 고등 선택 1회부터 14회까지 정주행을 하시고 정주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목고를 보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 회사에 전화 주셔서 소장님과 컨설팅을 한번 받으세요. 그러면 진짜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오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특목고, 삼육중에서 우리 아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하이 리스크, 그렇다고 해서 하이 리턴도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나라에는 서울 의대가 제일 좋고 그냥 일반 학교를 가서 내신 올 1을 받고 수능 최저를 받고 MMI를 합격하면은 똑같이 서울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에요. 그냥 하이 리스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글쎄요.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민성원 연구소 엄마학교 고교 선택 1회부터 14회 정주행하고 하고도 의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시기로 해요. 자,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요겁니다. 네, 14회 총 라이브 방송을 했으니까 요거 보시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산맘에 그 삼육중 보내기 전략. 요거부터 좀 오늘 인트로가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다산에 살고 있어. 다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플랫하고 자전거 타기도 너무 좋고, 그쵸? 공원도 있고. 그리고 다산이 제가 다산 정약용의 생가가 그쪽에 있어서 다산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정약용 그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또 도서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새로 생겨서 시설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저 거기를 꼭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은 챌린지를 내가 좀 주고 싶다. 또 더 좋은 경험을 주고 싶다. 게다가 무료다.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자, 서삼중 무조건 갑니다. 자, 서삼중 무조건 가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우수한 것 같아. 우수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목고를 보낼 거야. 가지 않아요. 특목고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다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대를 가고 싶어. 우리 아이가 정말 막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고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영재교 보내세요. 좀 막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다면 그러면 특목고 가지 않아요. 특목고 가지 않고 다산고등학교 요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산고등학교 앞에 학원이 있으니까 꼭 다산고등학교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순수하고요. 그 다음에 1등급 받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6 중에 입학 전형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지필고사 하고 면접 보는 날이 10월 20일이었는데 그게 지금 D-103, 103일 남았더라고요. 그럼 충분하죠. 뭐 5학년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자소서를 5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겠어요. 걔네들은 그냥 뭘 한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려놨던 요걸 한 거예요. 초등에서는 공부 지능 올리고 독해력 올리고 수학 기초 쌓고 수학 선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어도 해야죠, 당연히 영어. 영어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요 활동을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내가 5학년 때부터 서삼중을 준비했어 이런 거지 5학년 때 뭐 따로 서삼중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 늦은 거 아닌가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도 달려놨었어야 돼요. 최상위 6학년 것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등 선행은 당연히 저는 좀 더 이렇게 지르고 싶지만 좀 보수적으로 한 3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나와 있는데 해피맘님 중2 자세한 통합사회 예보크에서 들으면 좋겠어요. 종이책은 언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자, 해피맘님 제가 그 자세한 통합사회가 저희가 지금 쪽대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빨리 해볼게요. 저희가 자세한 통합사회 수업을 왜 개설을 했냐면 작년 10월 달에 통합사회가 2028 수능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요. 10월 2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으로 채택된 그 순간부터 저희가 집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자세한 통합사회를 집필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은 한창 뒤에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매주차 소장님께서 그 수업하시는 거에 대한 쪽대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GA님, 근데 3.6중을 가면 내신이 불리해져서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가기에는 저 말씀드렸잖아요. 특목고 가지 않아요. 자, 3.6중을 가서 우리 아이를 공부를 많이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 이렇게 일반 중학교를 갔어요. 일반 중학교를 가는 것보다 서삼중을 가는 것이 우리 아이의 학업 성취가 더 올라갈 것이고 내신을 준비하는 그 자세, 그 애티튜드, 공부의 태도, 그리고 공부 습관 이런 거를 잡는 데 있어서 이 학교가 더 좋기 때문에 여기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학교 내신이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내신이 대입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대입을 함에 있어서 중학교 내신까지 갖고 오세요. 저희 이제부터 6년치를 보겠습니다 하면은 서삼중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레이드가 낮게 나올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지 않고 일반 중학교 가서 그레이드를
좋게 받고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가서 그레이드를 좋게 받고 그 다음에 의대를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입시가 고등학교 입시 그 내신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아주 빡센 학교를 가서 우리 아이의 학업 성취를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그레이드를 받으면 좋겠다. 요게 저희의 전략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내신이 중요해서요. 네, 내신이 중요해서요. 네. 자, 고등학교를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교를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조정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돼요. 자, 국제중도 기회가 된다면 괜찮은 건가요? 지금님. 아니요. 이제 국제중은 지금 우리 아이가 자, 이제 커리큘럼을 잘 보셔야 돼요.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를 수능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또 요 수업들 요게 1학년 내신인데 요거를 공부함에 있어서 국제중 커리큘럼이 여기와 딱 맞지가 않아요. 자, 국제중은 국제고를 가는데 좋아요. 자, 국제고는 해외 대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상위권 상경계 대학을 보내는 데는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대 뭐 연대 그 국제학부들 있잖아요. 국제학부를 보내는 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국제중, 국제고 그 다음에 국제학부를 가겠다 하면은 그 트랙은 괜찮은데 내가 의대를 갈 건데 아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의대 보내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삼육중 입학 전형 그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아고를 가기에 불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아고가 내신 1등급이 나오기가 유리한 학교인가요, 어머니?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아고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육중 입학 전형 보겠습니다. 자, 요거가 또 중요해요. 자,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지덕체 안 하고 덕을 1번으로 뒀어요. 덕을 1번으로 뒀으니까 덕을 중요시 하는구나. 덕지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가 종교와 관련이 있는 학교구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의 학업 능력을 증진시켜준다면 상관없습니다. 청심국제중도 그 어떤 종교에서 이제 개학한 학교인데, 거기 나온 애들 학업 그 성취도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좋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제중이 되게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그 입시와 되게 잘 맞았었던 거고 지금은 그러면 잘 맞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가 종교랑 연관이 있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막 이렇게 강요하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와 관련이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삼육중 입학 전형. 그래서 여기 신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급식이 좀 문제가. 요건 또 알고는 가야 되니까 급식이 고기가 없대요. 이게 좀 슬픈데 아니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고기 구워주면 되잖아요 집에서. 그쵸? 그래서 요런 거에 그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뭐 고기 점심에 안 먹을 수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되지. 요렇게 그냥 쿨하게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 네, 아침 저녁으로 그럼 집에서 구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앙인 그래서 요게 좀 있고 봉사정신
요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적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런 뭐 자소서나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언급은 해 주셔야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력인. 아, 이게 중요하죠. 실력인.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거는 뭐 너무 좋아요. 공부하는 실력 있는 사람. 여기서 되게 대놓고 얘기해요.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요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자, 그다음에 창의인.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민주인, 야, 이렇게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인, 아, 건강하면 좋죠. 그래서 체력까지. 고기 없이 건강할 수 있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삼육중, 입학 전형.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더십 아카데미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artistic spirit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침에 막 버스킹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이 학교 너무 마음에 들어요. artistic spirit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nergetic life 해서 1인 1기. 요게 되게 외대부고나, 그 다음에 민사고 등등 그 전사고에서 이제 있던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접목을 한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굿이고요. 다 좋아요. 아침에 독서 시간을 운영해서 독서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학교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굿. 그 다음에 인성 리더십 교육해가지고 뭐 리더십 아카데미 명사를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 가서 여기서 해외 봉사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에 가서 나무 심기 봉사를 하는데 제가 이거 뭔지 알거든요. 그 사막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심다 보니 거기가 숲으로 변하고 있어요. 사막을 숲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하고 있나 봐요. 너무 멋있죠. 중학교 때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죠.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중학교 때는 이런 거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육중 입학 전형. 그래서 이런 거 artistic spirit 좋아요. 리딩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제 되게 네임드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특목고 있잖아요. 특목고 보내지 말고 삼육중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특목고는 안 보내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너무 좋아요. MMI 요거는 의대 입시에서 의대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앞에 이렇게 돌려보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육중 입학 전형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 특성화 사업 해가지고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국제 인재를 육성하겠다.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요런 영어를 요런 식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희망회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삼중에 입학을 했어요. 하지만 문법은 빡세게 하는 겁니다. 영문법. 그 다음에 단어.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면서 영작 수업하고 영작 잘해야 돼요. 영작 잘해야 되고 뭐 실용 영어 회화 뭐 하면 좋죠. 좋습니다. 굿. 그래서 이것도 굿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로 해요. 이건 희망회로니까 우리 아이가 이미 붙었어. 그러면은 그냥 이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지는 않고요. 그냥 하면서 문법과 단어와 모의고사를 챙기면서 우리 아이가 수능 영어 1등급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지 우리 아이가 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삼육중 입학 전형.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영어도 중요시 여기고 수학도 중요시 여기고 너무 좋아요. 수학도 중요시 여기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입학 전형 이렇게 보시면 이거 제가 출처는 삼육중 유튜브에서 이제 입학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저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대로 따온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최근 고교 진학 현황 보시면 서삼고 이제 서삼고가 있는데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 삼육고등학교 이렇게 많이들 갔고요. 그다음에 일반고로 간 친구들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현명한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과학 영재 그래서 공대를 가고 싶어.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가 수학을 너무 잘해서 뭣도 모르고 영재고를 가지는 않기로 해요. 우리 이제 않기로 해요. 우리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자, 그다음에 전사고, 그다음에 자사고를 갔어요. 네. 그리고 외고, 그리고 국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면은 이제 내신 올 1등급을 받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게 이제 가시밭길이 되니까 요거는 뭐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되게 그러면은 쉬운 길이 있나요? 그러면 쉬운 길 알려드려야죠. 자, 일반고를 가세요. 네. 무조건 내 아이 전과목 1등급 나오는 학교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입학 전형입니다. 아, 요게 또 전국 단위에서 뽑는데, 하지만 이제 쿼터가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일반 전형 125명을 뽑고, 그쵸? 125명을 뽑고, 특별 전형이 있어요. 특별 전형. 요거는 이제 뭐 신앙과 관련된 거니까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 전형으로 125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구리 남양주시가 95명. 아, 이거 너무 좋잖아요? 자, 다산 QM 효자학원 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고 있는 초등학생들, 저는 전부 다 이제, 저기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구리 시에 살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95명이나 룸을 이만큼이나 열어줬는데, 여기 지원해야죠. 특히 무료인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 물론 그 다음에 그 교과 수업 내에서는 무료인데 그 다음에 교과 외는 유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돈을 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수업을 해준다니 이거는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효정님 안녕하세요. 네. 성문 기본 영어 통합 기반 1년 과정인가요? 중간에도 수강 가능한가요? 네, 수강 가능합니다. 지금 앞에 제가 다 녹화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앞에 거를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리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암기가 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강이 가능하시다. 토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학 전형을 채 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는데, 제가 요거를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학업 적성 검사가 있고요. 1단계.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2단계. 요렇게 해서 적성 검사를 쳐요. 적성 검사 뭐냐면 지필 검사예요. 지필 검사. 자, 지필 검사를 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보냐면 언어. 이거 그러니까 수능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저 이 학교 너무 좋아요. 자, 수능형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언어가 뭐냐면 언어가 국어도 나오고요. 영어도 나와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리, 탐구도 사회, 과학. 뭐야, 2028 수능이랑 거의 비슷하잖아. 저는 그래서 이 학교가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영역의 융합 학업 적성 검사. 그러니까 미니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고요. 자, 면접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요. 그 자기소개서에서 자기가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자기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놨잖아요. 그럼 그걸 검증하는 시험이 면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정말 잘 써야 되는 게 이게 면접의 질문지가 되는 거예요. 막 아무 말 대잔치를 써놓으면 안 됩니다. 자소서를 쓰지 않아요. 자소서를 쓰면 안 된다. 자, 소설을 쓰지 않고 나를 정말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다. 자, 호이님, 내년 초에 구리 갈매로 이사 예정인 초5 남아인데 특별 전형이 가능할까요? 특별 전형 왜죠? 특별 전형 요거는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건 종교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사랑은 상관이 없고요. 구리로 갈 수 있으니까 구리 남양주시 여기 지원 자격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이렇게 하고 면접관이 응시자 대면 면접 평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험도 치고 면접도 본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똑똑한지 정말로 지필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인성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뽑힌 아이들이 얼마나 똘똘하고 인성도 바르고 좋겠어요.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질이 있다면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보내세요. 네. 자, 그러면 학업 적성 검사 예시 볼게요. 자, 다음 시를 잘못 감상한 것은 볼게요. A happy heart is full of cheer. 그래서 happy heart. 막 행복한 마음은 그 cheer로 가득 차 있다. Happy heart is always near. Always near. 항상 happy heart는 항상 내 가까이에 있다. 요거 뭐예요? cheer and near. 라임이 형성이 됐네요. 이런 거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a happy heart will light the way. light the way. 그 다음에 a happy heart will make your day. way, day 뭐죠? 또 라임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렇네요. 자, 발음의 유사성, 라임이죠.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운율을 표현하였다. 맞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었죠. 그 다음에 중심 소재가 되는 단어를 뭐예요? A happy heart.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어디 갔죠? 잠시만요. 지금 안 함. 네, 계속 등장시키고 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여기 there's no 부정적인 단어. 그쵸?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 정도를 풀 수 있는 초등학생들 지원하세요. 네, 지원하세요. 그러면 요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은 얘가 준비할 만한 아이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적성 검사 예시. 요거는 수학인데요. 자, 4등분을 하려고 한대요. 그림을 크기와 모양이 같도록 4등분을 하려고 한대요. 요거 지능 검사를 좀 해보시면은 저기 블럭 디자인이 높은 아이들 이런 거 잘하거든요. 자, 4등분을 한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곱하기 4예요. 자, 그러면 24개의 셀 중에서 똑같이 4등분을 하려면 조합은 요렇게 가거나, 그쵸? 이렇게 한 줄씩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또 똑같이 4등분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이제 뭐 좀 요것도 사실 지능의 영역이에요. 요렇게 가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6개. 요렇게. 요게 직관적으로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합이 45가 되도록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그 다음 3육축 그래서 정답이 공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입학 전형. 자,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 재학 중에 의미 있는 교과 외 활동, 봉사,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봉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라고. 그럼 봉사 이야기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차라리 내가 반장을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반장 한 번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학교에서 내가 봉사를 했어. 내가 맨날 환경 미화를 했어.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 행간을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이 학교가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valuable하게 여기는지. 봉사예요, 여기는. 자, 봉사. 여기 무슨 리더십 막 이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봉사.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봉사 정신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돼요. 드러내면 돼요. 어떻게 드러내나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아이들 글 정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가다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3육 중에 입학 전형. 자, 아이들이 또 글을 좀 쓰라고 하면은 웅장하게 쓰고 싶어요. 웅장하게 막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의 나열을 막 하는데 요거는 이제 소설이 됩니다. 소설. 그래서 요런 거는 점수가 좋지 않다. 사례 위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모티베이션. 자,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그 경험이 모티베이션이 어땠는지, 그러고 나서 나의 테이크어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요 로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소설을 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티베이션 그리고 어떤 경험 그다음에 테이크어웨이가 어떻게 되는지 요 로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요? 자, 이제 빨리 이거 영어 심층 면접 요것도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영어로 이제 질문이 나오면 영어로 답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요. 한국어로 대답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지가 영어로 나와 있으면 그걸 해석을 해서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럼 뭐 쉽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가 먼저 냈었던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뽑아서 이제 그 면접관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서 접수 9월 30일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 전형은 10월 20일. 중요한 날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입학 전형. 그래서 우리 다산 지역 어머니들, 야, 남양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쿼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제가 366 내신이 왜 그러니까 366 내신이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다산에서 태어나서 다산 초등학교를 나오고 다산 중학교를 갔어요. 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다산중 작년 겁니다. 족보닷컴에서 이제 불법 공유는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뭐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거 편집하면 되니까 네.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같을 때 A와 B의 부호 18번 정도면 어려운 문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쵸?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온 거죠. 18번에. 자, 20번. 요것도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쭉 풀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요 두 문제 푸는데 1분이 넘지 않아요. 그쵸? 1분이 넘지 않아요. 자, 근데 요거 볼게요. 서삼중입니다. 서삼중의 문제. 아, 요거를 딱 봤더니 17번, 18번부터 되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뒤에 쫙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대거 등장을 하면 45분 동안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타임 어택에 나옵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수능 체험. 자, 저희는 수능에 적합한 인간을 만드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수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이 학교 강추. 계속 저는 강추를 합니다. 자, 요 문제 쉽지 않아요. 요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제가 이제 또 판단을 해봤더니 블랙라벨 2스텝의 어려운 문제 정도? 요게. 그리고 요거는 블랙라벨 3스텝의 한 쉬운 문제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내가 그럼 내신 공부를 해. 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센 정도의 문제지만 다 풀 수 있으면 100점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100점이 나왔어. 그럼 가슴이 웅장해져. 자, 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야. 내가 수학을 잘하나요, 이 아이가? 잘하지 않아요. 100점이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시험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을 쳤어요. 우리 아이가 100점 나왔어. 이 친구는 수학 잘하는 친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내신을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강추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입학 기대 효과. 그래서 수능의 기초 체력을 갖출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이거예요. 수능의 기초 체력을 갖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신의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내신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신이 지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내신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피드백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진화를 해 나가는 그런 아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분 안에 끝내볼게요. 자, 중요한 건 원서를 접수를 할 때 자기소개서까지 접수를 해야 돼요. 지금 아직 자기소개서의 그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유추해 보건데 원서를 접수할 때 그 진학 어플라이 사이트에 그때 이제 그 면접 문항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문항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9월 30일 날 자기소개서 그 문항이 공개가 될 텐데 기존에는 이제 원래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넣지 않았었거든요. 올해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자기소개서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을 거란 말이죠. 큰 틀은. 그럼 그걸 먼저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쵸? 당연한 거예요. 9월 30일 날 오픈됐는데 그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 자, 그래서 9월 30일까지 그럼 뭘 하면 되냐? 자기소개서를 다 적어 놓고 거기서 예상 문제까지 미리 뽑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 예상 문제는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입생 전형. 그래서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지필고사를 치는 거예요.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실이 8시 30분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1교시가 그러니까 지필고사, 학업 적성 검사가 70분 동안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이제 면접을 보고 순서대로 퇴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저희가 개강을 8월 6일 날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회는 저희가 7월 15일 날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오셔서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강 날짜는 8월 6일입니다. 제가 직접 아이들 데려갈 거고요. 삼육중 뭐 영어로 된 수학 문제도 나온대요. 자, 영어로 된 수학 문제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희 예전에 AMC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수학 경시대회거든요. 요걸 준비했던 학원이에요. 수학 문제가 영어로 된 수학 문제가 얼마나 넘쳐날까요? 예, 말씀 더 안 드려도 되죠. 자, 그래서 저희는 자료가 미친 듯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걱정 마시라. 자, 그 다음에 3.6중 영어 문제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CTY를 준비한 학원이에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3.6중 국어 문제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희가요, 교재를 미친 듯이 만드는 학원이에요. 자, 저희가 국어 문제집만 지금 한 몇 개가 될까요?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작년부터 나온 그런 라인업이 제가 봤을 땐 국어 문제집만 한 100권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넘쳐납니다. 심지어 저희가 인강 사이트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넘쳐나는 자료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강은 8월 6일.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그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입학 준비. 자, 그래서 화요일은 자소서와 면접을, 그리고 목요일은 학업 적성 테스트에 대한 그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수학은 이제 와서 제가 손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학은 제가 이제 와서 손 쓸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수학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5학년 아이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1년 동안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수학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은 된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화요일은 자소서. 그래서 10주 동안 여기 8주차가 요 날이거든요. 8주차가 요거 제출해야 되는 날이에요. 요 날. 8주차가 요 날이에요. 그래서 요 때까지 일단은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꿈에 대해서 써야 되고, 심화학습 어떤 걸 했었는지, 그 다음에 나의 꿈과 심화학습을 연계해서 이제 글을 써야 되고, 모든 자소서를 요만큼 쓰는 동안에 면접 문항까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스피치 연습까지 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장단점, 그리고 요거를 마무리를 해서 면접 문항 만들어 놓고 2주 동안 면접 준비를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10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업 적성 검사 테스트도 국수 0과 4 모두 테스트를 한번 첫째 날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로 국어,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터미널로지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하루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회, 국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모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3.6중을 입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신영 원장 직강이고요. 8월 6일 화요일 개강합니다. 그래서 화목반이고 화목반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화는 이쪽으로 주시면 되시고,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산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의대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 3.6중이 그런 의대 로드맵에서 어떻게 유리한지, 거기를 보냈을 때의 기대 효과,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입학 준비반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